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통과됐지만 지하상가 임차인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 보완을 위해 마련된 상생협의회마저 일부 위원이 사퇴하면서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지하도상가 전포주 대표 특별대책위원회는 여전히 지난 2월에 통과한 조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 의회는 이번 임시회 동안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도, 양수와 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조례 통과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 출구는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 그리고 이도영 홍익정경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 상생협의회가 애초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는데 지난 4월 한 번 열리고 나선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지하도상가 연합회 내홍으로 임차인 대표 3명이 탈퇴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좀 집회와 다른 갈등 양상들이 있어서 저희 회의가 연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원래는 격월에 한 번 정도로 운영하기로 내부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저희 담당 TF를 만들고 위원 구성과 운영 세칙 규칙 등을 마련한 실무 작업들이 있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저희 회의를 열었긴 했는데 그때쯤부터 이제 특대위라고 이제 말씀드려야 할 곳에서 집회 반발이 심하게 이어지셨고 그 이후에 지금 사실상 한 번 회의를 하고 나서는 그 특대위의 요구에 따라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는 이 지하상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상생협의회다 이렇게 못 박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임차인들을 협의회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할 텐데 이 협의회 회의를 위해서 접촉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까? 네, 계속 만나뵙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 비공식적 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 실무자들이거나 저희들과 얘기하고 있고요. 정무부 시장께서는 지금 특대위와 2번의 간담회를 또 가진 바 있고 네. 그다음에 탈퇴 법인들과도 한 차례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계속 대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내홍을 겪던 이 상가 임차인들끼리도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는 소식 들리는데 이 자리에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간담회 열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인천 시설공단이 운영 중이거나 공석인 법인을 제외한 12곳의 지하도상가 법인 대표들이 간담회를 열기로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내홍,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합회를 탈퇴한 8곳의 법인들이 좀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새롭게 바뀐 연합회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비협조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특대위의 이제 시위라든지 현금 보상 등 이제 강경 노선의 일부 부담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새롭게 구성된 연합회 이제 등기 절차라든지 가지고 여러 진행 행정 절차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을 텐데 이렇게 상생협의회에 비협조적이고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특대위에서는 지금 표면적으로 사과와 대안 제시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인천시 입장에서는 쉽지만은 않다라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 문제가 일단 걸렸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의 재산상 손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다 물어주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다 한두 푼도 아니고요. 또 이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상당히 네. 어려운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상생협의회를 참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특대위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문제점을 정당화시켜주는 거 아니냐. 그야말로 상가연합회를 들러리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대위에서는 상생협의회를 이제 보이콧을 하면서요 사회적 관심 이슈로 이제 부각을 시켜가지고 상가연합회의 아니면 특대위의 목소리 그리고 임차인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 이 조강목
특대위원장은요, 한 인터뷰에서 인천시가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면 상생협의회에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시의 솔직한 대화 참여를 요구한 건데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조강목 인천지하도상가 임차인 특대위원장이 인천시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면은 대화, 참여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지금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진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이제 금전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단 사과를 해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또 책임자를 처벌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달라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유예 기간 2년, 5년이 지나게 되면은 양수, 양도 및 전대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들의 재산상 손해가 지금 불가피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지금 재산상 가치가 하락돼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이제 보상을 해달라, 배상을 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 언론에서는 특대위에서 약 한 1조 원 정도 가량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봤었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금전 보상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차인들은 지금 사과와 대안 제시를 요구하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 사과 없이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 이러면서 불만을 표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저희도 그 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조례, 작년 11월에 제정됐던 조례가 재의 요구되었고 다시 1월 31일 날 직금의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상가 연합회 모두 분들하고는 수차례 아주 공식 비공식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특별하게 무슨 뒤로 숨기는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상황을 똑같이 인식했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는가 하는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때도 갈등은 참 많았고요. 당시 시장 혹은 다양한 담당자들이 나와서 사과하니라 그 어떤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문제는 공물법이라고 되는 2005년 법률 제정에 따라 이후에 조례 개정 요구는 수차례 계속돼 왔던 것이고 저희 민선 7기 들어와 있었을 때 이미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저희는 작년에 5월에 최종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입장입니다. 감사 결과 불법과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안 하는 후속 사항은 이 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사과도 했고 물론 그 사과가 모든 임차인들께서 아시는 방향으로 했느냐 이러면 또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만 네. 지금도 사과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못 하겠습니까? 저희도 잘못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깔끔하게 빨리 해결했어야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조례 개정을 더디게 갔던 문제 그리고 최근역에 임차권을 획득하시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셨다가 하는 분들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고자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이제 상생협의회라는 틀 안에서 1개인의 점포주들과 시 담당자들이 계속 개별적으로 3천여 명 분들을 만나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쪽들 대표, 저희 의회 전문가들이 모인 구성해서 못다한 조례 개정 이후에 후속으로 담아야 할 모든 정책들을 감안하자. 이렇게 진행돼 왔던 거고요. 지금도 특대위에서 사과를 하고 주장만 계속한다. 이런 말씀이시면 사과 바로 하고 내일 상생협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화의 폭을 빨리 맞추셔서 상생협의회를 즉시 가동할 수 있게끔 돌아와 주시면 저희는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과된 조례 부칙으로 달린 그 유예 기간, 즉 계약 기간 5년 연장 그리고 점포 양수양도 재임차 금지 2년 유예를 고수하겠다는 그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최대치였던 당시거나 지금이나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오늘 제가 여기 나오게 됐던 계기이기도 한데 이제 세칭 흔히들 표현하실 때 2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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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5년 이게 플러스까지 가운데 붙이면서 잘못 전달됐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최대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2037년까지 남아있는 법인도 있습니다. 상가.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 전에 그 계약 기간 전에 저희가 계약 기간 무효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상가 법인들은 5년까지 연장해서 기간을 인정해 주고
5년이 넘어가는 것까지의 계약 기간이 있는 부분은 그 계약 기간까지를 인정하는 것이 뒤에 있는 5년이었고요. 앞에 있는 2년은 지금 이제 어떤 형태이든 간에 한 15% 정도로 추정하는 분들 외에 나머지 분들은 다 전차를 두고 있습니다. 네. 직접 점포 임차인들께서 직접 영업을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이제 다른 세입자 같은 구조의 전차를 두고 임대업을 하고 하시는 형태인데요. 그분들이 갑자기 뭐 1월 2월 1일부터 그만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 저희가 중앙부처와 긴 협의 끝에 그 기간을 유예하는 걸 2년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5년과 2년 지난 조례에 돼 있던 것들은 5년 이후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모든 권리가 뺏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계약 기간은 각 법인들마다 갖고 계시는 만료 기간까지 인정합니다. 2년은 이제는 이런 식의 전차 행위를 통한 영업 행위는 안 된다라는 전국의 인천만 갖고 있는 전차, 임대차 요 문제 때문에 이제는 그걸 2년 내에 정리해야겠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다르게 했었을 때 저희도 법률 위반이 됩니다. 상위법을 개정하거나 지금 특별법 시의회에서 제정 건의하는 것처럼 다른 형태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져서 상위법이 조정되지 않는 한 저희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개정 조례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상가 임차인들은 그 유예 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입장인 건데 이 부분은 인천시가 좀 행안부와 논의해볼 여지는 없는 건가요?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었고 많은 부분 여러 진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 문제는 지금 많은 상인 대표들하고 얘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그야말로 유예기간이고 법률을 위반할 수도 없는 사항으로 진행되는 일들이라 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대화와 수기가 필요하고 상생협의회를 만들었던 근거이기도 합니다만 상생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이렇게 전문가 집단, 시의회 다양한 들이 모셔서 정책 건의를 해주시면 그 건의에 근거해서 저희가 더 많은 협상 여지력을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2년으로 돼 있던 걸 5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다만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지금 있는 형태의 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그래도 이건 한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2년이 되든 조금이라도 늘어나던 다른 형태의 변화로 그 부분에 상응한 조치가 되던 여러 형태의 대안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결론은 그 한시적 기간 이후에 이제는 임대행위 같은 소득원은 안 된다. 직접 영업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걸 꼭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상생협의회에서는 그럼 어디까지 논의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조례에 활성화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활성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책을 준비하는 위원회였거든요. 네. 근데 당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 개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이거나 조례 개정까지 담아야겠다는 이해들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그 협의회를 활성화위원회를 없애고 상생협의회로 약간 격상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목적을 갖고 있는 것들이 법률 개정의 건의이거나 조례 개정, 이 조례 개정이든 다른 조례로 개정을 하든 관련된 것들에 보완할 수 있는 입법사항들을 고민하자라는 안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지금은 저희가 관련 부서가 도시재생과 심사과 하는 식의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여기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상가를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활성화를 포함한 여러 일들을 포함해서 모아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까지도 여기서 논의하고 올해 가을 전까지 가급적 좀 대안이 나와주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당장이라도 커뮤니티 시설 등 비어있는 곳에 저희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의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 개정 등 법률 입법사항의 제안과 권고 그리고 상가 활성화를 위한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 제안 그리고 제반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담는다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인천시 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임차인들에게 양도 양수, 전대 기간에 예외를 두는 이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의안이 효과가 있을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저는 일단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전대 양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걸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낸다.
실현될 가능성은 그래 희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하도 상가가 있는 지역구들이죠. 뭐 부평구라든지 중구, 뭐 미출구에 있는 지역구 시의원들의 고충, 민원 눈에 시달리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게 정치적인 것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의회보다 이번에 당선된 21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법권이 있는 데가 바로 국회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서울이라든지 부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형평성을 또 따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국회 차원에서도 뭐 법률 개정 내지는 뭐 특별법 제정은 뭐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의회가 스스로 통과시킨 조례안을 부정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건의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회가 하는 일이어서 집행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건 좀 온당치 않고요. 다만 이 논의는 저희도 있습니다. 상생협의회 내에서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달라는 요구는 실제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네. 인천시역 내에 상가들이 있으신 지역구 의원들은 이미 접촉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상가 임차인들로 구성된 특대위는 이 박남춘 인천시장의 주민 소환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이 상해법에 어긋나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역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민 소환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론 임차인의 분노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동안 17년 동안 아무 제약 없이 그동안 문제 없었던 건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권리를 양수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부터는 이제 그걸 양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다니까 재산상 손해가 바로 닥쳐오는 거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조례를 그게 맞게끔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게 주민 소환 대상이 된다?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07년에 주민소환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금 주민 단체장이 주민 소환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점, 그리고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엄격하게 뭐냐면은 주민 소환 청구권자의 10%가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받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설령 네. 10%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청구권자의 3분의 1, 즉 33.3%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거 넘는 게 상당히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과반수 넘는 건 둘째치고라도 이런 요건 채우기도 어려운 데다가 그 근거가 되는 상해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바로 잡은 것 때문에 주민 소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지난번 적수 사태처럼 서구에서 일부 주민들이 주민 소환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 아니면 수단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 소환은 실제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상생협의회가 올해까지 운영됩니다. 그 전에 합의점을 찾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조례대로 가게 되는 건지요? 지금 변화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생협의회는 일단 조례상 올해까지 운영을 하기로 해 있고요. 네. 필요시 1년간 더 연장을 하도록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건대 저희가 정말 기대했던 거는 빨리 논의가 되어서 여러 의제 중 상가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은 빨리 진행을 해서 가을 전에 합의안이 제안되어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예산 반영이 되어야 활성화는 필요한 사업 정책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고 법률 제도 이쪽 부분들은 금방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최소한의 의제 예를 들어 10개쯤의 의제를 올해 준비해 가다가 2개쯤 남겨놓고 8개는 올해 내에 정리를 하고 남은 2개쯤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조금 더 논의하는 방식 정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인데 물론 이게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상생협의회가 지금 늦어지고 가동되려고 하다가 멈춘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히 밝히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도 상인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유감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이 일을 담당 부서가 아닌데 공공갈등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 이 일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오해가 크십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가 작년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제의되고 올해 1월 30일 다시 재개정될 때까지 정말 많은 대화들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 내에서 중요한 거는 극한 대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공감대였습니다.
지금 그 공감대 속에서 조례가 개정되었고 이제 법률 위반 문제는 끝났습니다. 전국에 13,000여 개의 점포가 있고 거의 모든 시도에 상가가 있고 서울 다음으로 저희가 제일 많은 상가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임대 전대 제한을 한 경우입니다. 이제 오해를 풀고 대화를 통해서 상생협의회에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 어떤 결론이든 간에 저희가 마무리 질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네. 열린 마음으로 다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에 이 임차인 여러분은 사실 모시지를 못했는데요. 지하도상가 임차인 여러분의 의견도 저희가 들을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자,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